2017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1회 7강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봅시다. 크게 이제 세 단원이 있네요. 그죠? 해양과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요거 이제 뭐 엘니뇨, 라니냐 나오는 거. 요거 잘 봐야 되죠. 뭐 남방 진동 얘기 나오는 거. 요것도 그러니까 남방 진동은 공기죠, 공기. 대기에 대한 얘기고 엘니뇨, 라니냐는 이제 바다, 그죠? 해양에 대한 얘기고. 그거 이제 두 개 섞어서 이제 엔소, 그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요인에서 이제 외적 요인, 요거 지구 외적 요인에서 이제 지구 우주에서 바라볼 때, 지구, 그죠? 지구 자전축,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좀 봐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지구 내적 요인이야, 뭐,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 인위적 요인, 뭐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들, 기후변화 나타나는 거. 그다음 기후변화 영향에서 이제 그 뭐 온실력과, 그 온실력과 온난화, 이런 거, 별로 뭐 어려운 거 없고. 봅시다. 일단 뭐 해양 변화, 이제 기후 변화, 이것도 봅시다. 일단 뭐 용승과 침강 얘기가 나오는데, 용승 알죠? 용승. 그죠? 찬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 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위에 물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그죠? 위에 물이 이렇게 이게 북반구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그 뭐냐? 네네, 그 에크만 수송, 그죠? 에크만 수송. 오른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90도로 그죠? 이렇게 일어난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파도는 일로 가. 아니 물이 일로 가. 물이 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지구 자전 때문에 그런, 자전 때문에, 그죠? 지구 자전 때문에 그런다. 하여튼 이렇게 바람이 일로 부는데 일로 따라가지 않고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일로 간다. 여기 이쪽 편에 위쪽이 이제 비겠네요, 그죠? 물이 빈다. 그럼 이제 밑에 있던 물들이 올라온다. 그게 용승인 거지, 그죠? 그게 용승이다. 침강은 뭐 가라앉는 겁니다. 그죠? 반대의 개념인 거고, 그죠? 용승의 영향은 이제 뭐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은 무조건 온도가 낮죠, 그죠? 온도가 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늘한 날씨가 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심층에는 산소가 올라, 산소와 영양염이 막 표층에 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랑크톤들이 아주 조화하겠지. 산소는 이제 호흡하게 되고, 호흡하기 좋고 영양염이 그 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표면보다도 오히려 이 밑에 용승에 있는 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더 좋다. 왜? 여기 밑에 있는 먹이도 되고, 그죠? 또 산소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녹죠, 그죠? 더 잘 녹으니까 산소도 많이 들어 있고 영양염도 있고 이러니까 플랑크톤들이 아주 번식가 좋더라, 그죠? 고기도 많이 잡히겠지, 용승을 하게 되면. 무역풍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 무역풍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무역풍이죠. 이거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있네.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 이거죠.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 이게 적도고, 북동 무역풍, 이게 북반구고, 이게 남반구죠. 그죠? 무역풍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물이 일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90도로, 그죠? 물이 움직인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남반구니까 바람이 일로 불면 이거는 그 움직이는 쪽이 반대쪽, 왼쪽으로, 그죠? 힘이 작동하니까 결국은 뭐다? 물이 일로 향해, 물이 일로 가고 일로 가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비잖아요, 위쪽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던 게 올라온다는 얘기지. 적도 용승, 그죠? 그 얘기입니다. 무역풍에 대한 얘기. 봅시다. 용승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안용승, 연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적도용승 봤죠, 그죠? 적도에서 일어나는 거, 요거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더라. 요것도 좀 잘 봐야 되지. 그죠? 봅시다. 일단 하나씩. 일단 연안용승부터 보면, 이제 북반구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름 왜 이렇게 자꾸 하냐. 에크만 수송, 그죠? 에크만 수송, 그죠? 에크만 수송. 대륙 연안에서 바람 때문에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쭉 이동하면, 이쪽으로 바람이 일로 불면, 남풍이 불면은, 이쪽으로 물이 일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더라. 지구 자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심층에서 이제 찬 해수가 올라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남풍이 쭉 불면은, 쭉 올라온다. 그리고 바다에 동해안 가면 시원하죠, 그죠? 오히려 막 서늘하죠, 그죠? 동해안 여름에 좋습니다, 동해안. 반대로 이제 북풍이 분다 할 때는 오히려 내려가더라. 오히려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이제 힘이 작동하잖아요. 그죠? 물이 일로 가니까. 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밑으로 꺼지겠지. 그죠? 쭉 꺼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계속해서 가고,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쪽 밑으로 내려가고, 침강이 일어나더라. 이런 겁니다. 그죠? 연안용승에 대한 얘기고. 넘어가서 적도용승 봅시다. 적도용승. 그러니까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연안용승, 적도용승, 그 다음에 저기압, 고기압. 봅시다. 적도용승 아까 얘기했지만 북동 무역풍이 작동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죠?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바람 불고 있고. 그러면은 바람이 일로 부니까,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물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쭉 움직이고, 이것도 남동 무역풍이니까 남반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왼쪽으로, 그죠? 왼쪽으로 힘이 작동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벌려버리니까 여기 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용승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온다. 그 적도 부근에서 북동 무역풍은 해수를 북서쪽, 그다음 남동 무역풍은 남서쪽. 90도 틀어버리니까. 그 심해에서 찬 해수가 상승하더라. 쭉 올라온다. 이런 게 적도 용승이다. 그다음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 봅시다. 북반구에서 해당하는 겁니다. 북반구. 일단 고기압성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분다. 오른손의 법칙이죠. 오른손의 법칙. 그죠? 오른손으로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이 지금 땅바닥을 가리키겠죠. 그죠? 이거. 오른손으로 감아지면은 엄지손가락은 밑에 땅바닥을 가리킬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니 고기압이죠. 어느 쪽으로 이제 오른손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찍어 누르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가는 거니까. 근데 북반구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에 90도로 오른쪽 90도로 힘이 작동하는 거니까. 그죠? 물이 이렇게 쫙 모인다. 쫙 모이면 뭐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죠? 땅으로 꺼지겠지. 그죠? 밑으로 빠지겠지. 이게 침강이 일어난다. 그죠? 침강이 일어난다. 수렴. 저기압선 바람 또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 이제 오른손 법칙 사용하면 이렇게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바람은 위로 올라가죠. 이거 저기압 바람이죠. 그죠? 저기압 바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구름이 생기겠지.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 90도로 힘이 작동하니까 물이 다 일로 간에 흩어져 버리네. 발산이 일어나고. 그죠? 여기 그럼 발산하면 여기 비어있나? 비어있지 않죠. 밑에 있는 게 올라온다. 수온 약층이 이만큼 올라왔네. 그죠? 쭉 올라오더라. 쭉 땡기더라. 이 용승이다. 용승. 그죠? 여긴 침강, 용승. 그죠? 그러니까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이제 뭐 저기압 고기압과 상관없이 요건 이제 자체가 해역 자체가 용승이 일어난 해역입니다. 아프리카 서해안 이쪽 편에. 그죠? 서해안. 그 다음에 이제 적도 해역. 아까 적도 해역 봤죠? 그죠? 적도 용승. 적도 용승. 그 다음에 이쪽 편. 캘리포니아 연안. 그 다음에 페루 칠라 연안. 이거 뭡니까 이거? 엘니뇨 라니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엘니뇨 라니냐에 영향을 받죠. 그죠? 또 뭐 그렇다. 그렇겠지 뭐. 그죠? 넘어갑시다. 침강 해역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상식적으로 웨데레 로스에 들어봤죠. 웨데레 로스에 남극의 이제 대륙 주변에 웨데레 로스에 그러니까 대서양에 영향을 주는 게 웨데레네. 웨델해. 그죠? 여기 이렇게 이제 침강을 해가지고 쭉 가지. 남극 저층수. 남극 저층수. 그죠? 북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건 이거 이제 그린란드. 오른 동쪽, 이쪽 편은 동쪽에 노르웨이 해. 그죠?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레브라도 해. 여기서 이제 두 군데서 쭉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온다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 그 침강 해역이 여기네. 극지방에서 침강을 하더라. 그죠? 그런 얘기고. 넘어가서 에크만 수송 아까 얘기했었죠. 바람이 밀로 불면은 원래는 해수의 방향이 45도로 틀어서 가는데 얘들이 이렇게 가면 바로 밑에 층. 그러니까 이게 층으로 나누면 깊이에 따라 층으로 나누면 그 밑에 층은 또 이렇게 작동하면 45도. 또 이놈의 45도는 요놈의 45도는 요놈의 45도는 요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뺑글뺑글 점점 낮아지죠. 근데 문제는 힘이 점점 약해지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적분을 때려버리면 그죠? 이 힘에다가 적분을 때려버리면 90도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처럼 90도 방향으로 물이 움직인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에크만 나선 뭐 북반구, 남반구에서는 반대겠지. 왼쪽이겠지. 북반구에서 이제 표면 해수는 전향 이것 때문입니다. 그죠? 그 전향력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이 따라가겠지. 그죠? 전향력 방향으로
전향력의 영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제 45도 편향되어 흐른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해수의 흐름은 오른쪽으로 더 편향이 되고, 그러니까 이놈 때문에 밑에 게 또 알려가잖아요. 그죠? 이놈 때문에 밑에 게 딸려가고, 이놈 때문에 또 밑에 게 딸려가고, 전부 다 45도인 거야.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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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물 가면 갈수록 힘이 약해지죠. 힘이 점점 약해지잖아. 밑으로 갈수록. 유속이 느려진다. 이제 이런 걸 다 이제 적분하게 되면 이쪽으로 간다. 그죠? 에커먼 마찰층, 에커먼 수송. 결국 이제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 다 적분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만 힘이 이제 쏠린다. 합력은 여기다. 그죠? 넘어가고. 이거 중요하죠. 엘니뇨 라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때 평상시 때 이런 거야. 그죠?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그죠?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서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 동태평양, 동태평양. 이게 W지 웨스트지만 동태평양입니다. 그죠? 이 이스트지만 서태평양이에요. 그죠? 하여튼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하여튼 여기 동태평양, 서태평양. 얘들이 이제 이렇게 간다. 바람이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쭉 불어가지고 물살이 움직이겠죠. 해수가 움직이겠지. 물론 뭐 90도 방향으로 들어가겠지만, 그죠? 그래서 가면 이제 따뜻한 해수가 보다는 이제 여기 이쪽 편에는 동태평양 쪽에서는 연안 용승이 일어나더라. 왜냐면 여기 물이 적으니까, 그죠?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서태평양 쪽에 물이 쏠려 있는 거네. 예? 물이 쏠려 있는 거네. 그죠? 바람도 불고, 그죠? 자전해가지고 쏠리잖아요. 이쪽 편에, 그죠? 지구가 돌기 때문에 쏠린다. 자전하는 그 바람에 이쪽으로 물이 쏠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풍이 약해질 때 엘니뇨죠, 그죠? 이거보다 약하잖아. 약하기 때문에 이게 덜 쏠린다. 그러니까 이게 덜 올라오겠지. 연안 용승이 약화가 될 것이다. 반대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이 강화가 돼가지고 차이가 커지죠, 그죠? 싹 쏠리는 거지, 싹 쏠리는 거. 그럼 여기가 많이 비기 때문에 연안 용승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된 거. 라니냐는 원래보다 더 센 거. 그죠? 이래 보면 됩니다. 이건 뭐 자세한 내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수온이 가장 큰 문제지. 왜냐하면 그죠? 뒤쪽에 이제 그 나중에 뭐 그 대기 순환 어떤 뭐 워크 순환 나오겠지만 요거 할 때랑 같이 보면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설명했었죠, 그죠? 봅시다. 일단 무역풍이 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런데, 그러니까 열대 태평양을 따라 가지고 무역풍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로, 그죠? 물이 이렇게 간다. 무역풍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동태평양 해역은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이쪽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죠? 페루 쪽에 이쪽 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고기 먹이도 많고 산소도 막 올라와가지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엘니뇨가 나타나가지고 연안 용승이 약화가 되면 물고기가 안 잡히겠지.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표정수온은 이제 이쪽 서태평양이 항상 높지. 일반적으로 쏠리는 거다. 이거 태풍도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잘 발생하죠, 그죠? 허리케인이 나타나는 확률보다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일단 온도가 높으니까. 근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약해졌어, 그죠? 표층수온이 0.5도 이상 뚝 떨어졌어, 그죠? 0.5도 별것 아닌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쨌든 이게 약해졌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무역풍이 약화됐고, 동태평양 해역은 용승이 안 일어나. 이거 밑에 있는 그 영양염과, 그죠? 산소가 가득 찬, 산소를 많이 품고 있는 물이 안 올라와. 물고기가 살 확률이, 플랑크톤이 좀 적어지고 물고기가 잘 안 잡히겠지, 그죠? 해수면이 높은 서태평양, 이쪽은 서태평양이 원래 따뜻해야 되는데 이게 덜 쏠려. 이쪽으로 덜 쏠린다고, 그죠? 덜 쏠린다. 그리고 덜 쏠리고 이쪽 편이 온도가 표층수온이 상승하게 되더라, 이쪽 편이, 그죠? 원래는 연안 용승이 일어나가지고 서늘한데 연안 용승이 약화가 되는 바람에 여기가 페루 연안 쪽에는 표층수온이 높아지더라, 그죠? 그래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세게 일어나가지고 무역풍 강화되는 바람에 연안 용승이 더 세게 되고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확 몰리는 거예요. 확 몰려, 그죠? 그러니까 페루 연안의 한랭 수역이 확대되겠지. 밑에 있는 게 막 올라오니까. 대신 플랑크톤 먹이가 되는 거랑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죠? 플랑크톤들에게 살만 낫겠네. 그러면 그 물고기 같은 게 많이 잡히겠지, 그죠? 표층수온 간의 동서 간의 차이가 커진다. 이쪽으로 따뜻한 물이 싹 쏠렸기 때문에.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수온 분포는. 그러니까 동태평양을 보게 되면 엘니뇨가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고 여기 라니냐가 일어나면 동태평양은 온도가 낮아진다. 그죠? 여기 있네 이겁니다. 그죠? 이거 열대 태평양이 이제 해수 온도 분포 이게 웨스트 이게 동태평양이네. 웨스트인데 동인가요? 하여튼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스트인데 서태평양이죠. 그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동태평양 여기서 여기 온도가 높죠. 그죠? 28도를 넘네. 28도 선 여기네. 14도 엄청나게 떨어졌네. 그죠? 이제 이때는 이제 차갑다. 차갑다. 이거 혼합층이죠. 혼합층. 혼합층이 여기에 막 걸쳐져 있잖아요. 혼합층이 밑에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지.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용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서 이제 라니냐인지 엘니뇨인지를 알아야 돼. 혼합층을 보고, 그죠? 혼합층. 그죠? 또 넘어가서 이제 이 난방진동 요거는 이제 대기에 대한 얘기인데 대기. 일반적으로 워커 순환이라 가지고 대기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이제 차갑잖아. 차가워. 여기 따뜻하고 따뜻한 바다가 몰려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무역풍이 불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따뜻하겠지. 여긴 차갑고 그죠? 연안 용승이 일어나 가지고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또 무역풍도 불고 이렇게 불어 나가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워커 순환. 일반적인 워커 순환. 근데 무역풍이 약화가 됐다. 일로 가는 바람이 줄어들었다고. 그죠? 그러면 이게 덜 가서 올라온다고. 그죠? 덜 가서 올라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원래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비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와. 그죠? 내려와가지고 비가 이쪽 편에 많이 옵니다. 반대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화가 됐죠. 더 세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구름보다 이거 훨씬 더 세게 비가 많이 오더라. 그죠? 훨씬 더 차가워지고 이게 더 강화가 된다. 이거 뭐 라니냐는 평소보다 세진 거고 엘니뇨는 약해져가지고 구름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들어간 거다. 여기는 기온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지. 여기는 기온이 내려갔다고 봐야 될 거고, 그죠? 해면기압은 원래는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죠? 높아야 되는데, 덜 찍어 누르니까 해면기압이 올라가지. 이때 해면기압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으니까, 이 공기가 못 올라갔으니까, 이거 지금 저기압이어야 되는데, 찍어 누르면 기압이 해면기압이 올라가는 거지. 그죠? 해면기압이 엘니뇨 때 여기는 해면기압이 올라가고 해면기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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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지고 그죠? 해면기압이 적어지고 이거 해면기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해면기압 밑으로 떨어지고 해면기압 하락, 해면기압 상승.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걱정하지. 이거 봅시다. 일단 뭐 워커 순환은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죠? 그 열대 서태평양에서 따뜻한 어떤 해수 때문에 공기가 올라가지고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막 열대 우림 지역에서 이제 막 식물들이 잘 자라겠지. 그래서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해수가 발생하고 해수가 온도가 떨어질 거고 온도가 떨어지면 공기도 내려온다. 그죠? 공기 하강. 맑은 날씨에다가 차가운 해수. 고기들은 막 많이 잡히겠지. 그죠?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엘니뇨는 이게 약해졌다.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이 동태평양은 따뜻해지고 서태평양은 서늘해졌다. 그죠? 그러니까 해면기압 자체를 보게 되면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해면기압이 떨어졌다. 원래는 고기압이어야 되는데 그죠? 센 고기압이 아니고 약해졌다. 해면기압이 낮아졌다. 그죠? 해면기압이 낮아졌다. 강수량은 올라가겠지. 왜요? 원래는 구름 한 점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워커순환 돌면은. 그죠? 근데 이게 약해져가지고 막 비 올 때가 생기는 거지. 그죠? 서태평양은 반대지. 원래로 치면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 구름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간수량이 떨어지죠. 해면기압이 저기압이어야 되는데 기압이 올라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엘니뇨가 되면 해면기압은 떨어지고 해면기압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떨어지고 올라가고. 강수량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서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들어온 거지. 이쪽 편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죠? 워커 순환에서 공기 상승하는 지역 이제 강수대가 동쪽으로 이동한다. 왜냐하면 덜 왔으니까. 원래는 이게
확 몰려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올라오네. 라니냐는 뭐 그냥 외울 거 없죠. 그냥 이게 더 강화된 거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예? 그렇다. 수능에 봐봐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이상한 표가 나오죠. 이거 2020년 수능입니다.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돼. 이게 라니냐인지 이게 이제 엘니뇨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죠? 태양 복사에너지 편차를 보고 이런 걸 알아야 돼. 그것도 이게 W가 이제 동태평양인 걸 알아야 돼. 웨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서태평양이다.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된다. 그죠? 기출 문제였고, 그다음 남방진동 봅시다. 남방진동. 그러니까 요거 이제 워크 수단은 공기에 대한 얘기고, 그죠? 요거 이제 그 엘니뇨와 라니냐는 요거 이제 바다 물, 그죠? 바다 물 해양에 대한 얘기인데, 또 남방진동 역시나 요도 뭐 요 이제 기압 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압 분포, 공기에 대한 얘기, 공기에 대한 얘기, 그죠? 여기 호주 북부, 여기 이제 다윈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타이티 쪽이 중앙태평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쪽은 동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동쪽이라고 보면 되고 이쪽 서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서태평양 기압이 이제 올라가고 엘니뇨 때 기압이 올라가는 거지. 원래는 기압이 저기압이라 해야 돼갖고 공기가 위로 올라오고 구름이 생겨야 되는데 저기압이어야 되는데 그만큼 저기압만큼 도달을 못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높다는 얘기지. 그죠? 동태평양 기압은 원래는 고기압이 이어야 되는데 세야 되는데 그만큼 세지를 못한 거야. 그죠? 기압이 떨어진 거지. 그죠? 높아야 되는데 떨어졌다.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된 거니까 서태평양 기압은 더 떨어져가지고 구름이 공기가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비가 더 많이 와. 그죠?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도 원래부터 고기압인데도 불구하고 더 고기압인 거야. 그죠? 라니냐는 그죠? 기압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이제 남방 진동 지수 요것도 봅시다. 이것도 가끔씩 헷갈리는데 요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큰 요거 엘니뇨 그죠? 엘니뇨입니다.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게 라니냐 큰 양. 이쪽 편에 이제 시커멓게 된 게 라니냐고 밑에 깔린 게 엘니뇨다. 이게 반복을 하네. 계속 그죠? 마이너스 4.9나 떨어졌네. 이때는 무역풍이 확 떨어졌네. 이때 그죠? 연안 용성이 약해지겠네. 이때는 이제 뭐 페루 연안에서 이제 물고기가 엄청나게 안 잡혔겠네요. 그죠? 남방진동 지수를 보게 되면 표준 편차는 뭐 고정값이고 여기 이제 그 남태평양 타이티니까 여기겠네. 여기 그죠? 남태평양 타이티, 그다음에 호주 북부의 다윈 여기. 그러니까 이쪽을 동이라고 보면 돼. 이쪽을 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남방지동 지수에서 해면 기압 편차가 뭐냐? 편차는 어떤 관측한 기압에서 평균값을 뺀 겁니다. 편차라는 거는 모든 편차라는 게, 그죠? 관측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값 평균값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놈이 관측 기압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작았는데 커졌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원래는 이 고기압이 이쪽에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지금 이제 플러스라면 라니냐라면 더 세졌겠지. 그죠? 더 큰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양이 될 거다. 관측한 값이 평균값보다 더 셌다. 라니냐라면 이게 더 크겠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다윈 같은 경우에 누이 같은 경우 서태평양이니까 이게 원래 라니냐는 저기압인데 더 저기압이 된 거야, 그죠? 이게 이 값이 더 떨어졌다고. 그러면 음수가 되겠지, 그죠? 음수가 될 거고 양수가 될 거. 라니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양수에다가 마이너스에다가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될 것이다, 라니냐, 그죠? 엘니뇨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엘니뇨. 여기 원래는 가야 되는 원래는 이렇게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죠? 찍어 눌러야 남방 진동이죠. 공기에 대한 얘기죠. 찍어 눌러 갖고 고기압에 이어야 되는데 찍어 누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높아야 되는데 낮게 됐다고. 그죠? 이게 낮게 됐다고. 음수. 그죠? 평균보다 낮아졌어. 음수. 그다음에 북부 다윈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 저기압이어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떨어지질 못했어. 올라왔다는 얘기지. 플러스란 얘기지. 이거보다 더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압이 올라왔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은, 이건 양이란 얘기지. 그러면, 지금, 엘니뇨 때는 이게 음이고, 마이너스 이게 양이니까 전체적으로 음이 된다. 그죠? 밑에 이제 큰 이제 엘니뇨가 되고, 여기 라니냐가 된다. 이거를 뭐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뭐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지 뭐. 그죠? 그러니까 라니냐는 더 크다. 남방 진동 진수가. 그죠? 더 크다. 항상 더 크다. 이쪽에 있으면 라니냐, 이쪽이 L이다. 그죠? 엘니뇨.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라니냐 같은 경우에 이제 남방 진동 지수가 큰 이유가, 그러니까 뭐, 라니냐가 더 큰 이유가 이 값 때문이지, 이 값. 그죠? 표준 편차.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된다. 여기 플러스가 된다. 그죠? 플러스가 된다. 고기압인데 더 고기압. 이건 저기압인데 더 저기압.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 강력한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음수를 빼주니까. 그죠? 설명이 버벅대지. 하여튼 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라니냐가 항상 큰 양, 엘니뇨 음이 된다.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는 뭐 연안 연승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요런 거죠. 외워놔야 되겠네. 그 밑에 L이고 여기가 라다. 그죠? 엘라. 더 넘어갑시다. 요게 이제 뭐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 가지고 엔소라 그러는 건데, 엔소. 이건 이제 그 엘니뇨와 라니냐는 이제 해양 현상, 표층 수온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남방 진동은 대기 현상이잖아요. 그죠? 시소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가면 이게 내려오고. 그죠? 이게 내려가면 이게 올라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대기 시소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이게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관돼서 같이 움직이더라. 그 엔소라 한다. 엔소. 그죠? 뭐 엔소 영향이야 뭐 전체 뭐 고위도까지 전파되는 거고, 뭐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겠지. 예. 다 이제 영향을 다 준다. 텔레 커넥션 뭐 이런 게 돼 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2문단 넘어갑시다. 2단원 봅시다. 2단원. 2단원. 일단 기후 변화 요인, 뭐 고기후 뭐 기후 변화 요인은 아까 이제 이런 게 그 지구 외적 요인이 있고 지구 내적 요인이 있고 인위적 요인이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죠. 세차 운동이랑 이제 기울기 변화, 이심률 이런 거 의미를 좀 알아놔야 됩니다. 봅시다. 일단 뭐 고기후 연구라 그래가지고 옛날 기후를 연구한다 그런 얘기고,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요? 어떻게 하나요? 시총, 빙하 시총을 보거나 뭐 나무에 새겨져 있는 나이테 아니면 화석을 본다 뭐 이런 거지. 그죠? 그 빙하 시추물을 연구하는 방법은 요거죠. 그죠?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율, 뭐 18산소 16산소 요거 비율을 분석하는 거지. 왜 그렇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18산소는 더 무겁죠, 그죠? 그러니까 기온이 높아야지 이제 증발이 되는 거야. 16산소는 좀 요거보다 가볍죠, 그죠? 가벼우니까 기온 상관없이 증발되고, 얘는 더 무겁다. 기온이 높아야지만 이게 증발이 된다. 그러니까 빙하 얼음 속에 여기 이제 안에 공기 방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 방울. 물 속에 이제 공기 방울 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공기방울. 그러니까 이거 16산소분의 18산소 하니까 이놈이 이 분수가 높으면 이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많다. 기온이 높으면 이거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당시에는 비율이 증발이 잘 일어나 가지고 따뜻했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지. 아, 기온이 높았구나.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그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율 이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자니까 밑에 거야 어차피 뭐 고정값이고, 이거 상관없이 증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온이 높으면 이게 잘 증발되니까, 그 증발됐다는 얘기는 이 빙하 시추물 안에 공기방울, 그죠? 공기방울 안에 이런 게 있더라, 잡혀져 있더라, 그죠? 그걸 본 거다. 더 넘어가서 어떤 기후 변화 요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이제 세차 운동, 기울기 변화, 이심률, 흑점에 대한 얘기하는 거. 뭐 딴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요거 이제 좀 잘 봐야 되죠. 요 그림을 자체를 외워야 되죠. 그죠? 외워야 돼. 이거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푸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하여튼 현재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고,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여기 있고, 원일점 먼 거리에서 북반구가 여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점에서 여름이니까 그나마 덜 더운 거지. 예? 이건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이니까 가까운데 겨울이니까 그나마 좀 덜 춥지. 근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됐다.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반구는 여름인데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게 겨울이죠. 겨울인데 더 머니까 더 추워질 거고 여름에 더 더워질 것이다. 그죠? 가까우니까. 이거 언제냐 이거? 일시 100점 천만 13,000년 우리랑 상관없네. 그죠? 13,0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은 이게 개고생을 하겠네.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밑에 이제 남반구가 지금 이 모양이죠. 그죠? 남반구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덥고 남반구가 지금 호주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호주 땅덩어리를 보게 되면 호주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막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북반구가 좀 살기 좋다. 이때는 이제 남반구가 좀 살기 좋아지겠네. 그죠? 또 이런 거다. 이게 이제 자전축이 기울어진다. 세차 운동. 그죠? 자전축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왜 세차 운동이 왜 일어나는 거지? 하여튼 주기적으로 변한답니다. 또 넘어가서 지구 자전축이 이제 기울기 변화해서 이제 요거 자전축 자체가 약간씩 이제 안쪽으로 오네. 그러니까 이거 세차 운동은 이게 이제 이쪽 방향이 바뀌는 거고, 요거 이제 각도가 줄어든 각도가 그죠? 각도가 이제 주기로 변하는 거고. 이게 이제 많이 그러니까 딱 서 있는 것보다 기울어질수록 어떤 연교차가 더 커지겠지. 아무래도 여름과 겨울에 차이가 생길 거니까. 이게 딱 일직선이면 어떻게 돼요? 딱 일직선이면 이것보다 연교차가 아무래도 멀리서도 그 연교차가 좀 작겠지. 그죠? 이게 단순히 이제 거리만으로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이게 이제 딱 0도라면 이게 이제 이 0도라면 거리만으로 이제 거리만이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기울어진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리만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온도가 각도가 커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 그죠? 작을수록 연교차가 작아진다. 거리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건 이제 거리 플러스 기울어진 정도까지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상황에서 연교차는. 그죠? 그다음 또 넘어가서 지구 자전축이 이제 기울기 변화 받고 근데 20률 변화 해봅시다. 그 20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율이죠. 중심에 벗어난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벗어난다. 이게 뭐냐면은 이 원이죠. 원은 중심에서 잘 안 벗어나죠. 20률이 작다. 타원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죠. 그죠? 그 그죠? 이탈하는 비율. 그 중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니까 20률이 크다, 20률이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나 연교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북반구가 여름인데 더 가까워졌네. 20률이 작아지면 더 더워지겠네. 그죠? 여기 있을 땐 북반구는 겨울이죠. 겨울인데 20률이 줄어들면 더 추워지겠네. 연교차가 더 커지네. 그죠? 그런 거 보는 겁니다. 20률이 이제 지금 크다가 큰 상황에서 지금 20률이 큰 상황이 맞죠. 지금 뭐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타원궤도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타원궤도가 아니고 원궤도를 돌게 되면 20률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들게 되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진다.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그죠? 이 그림 보면 현재 상황인 거죠. 이쪽 오른쪽으로 기울었잖아. 그죠? 오른쪽으로 기울었잖아. 현재 상황인 거네. 현재 상황에서 20률이 줄어들면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진다. 연교차가 커진다. 그죠? 그런 거 보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태양의 이제 활동 변화 이거 봅시다. 흑점 얘긴데, 흑점 시커먼 점인데, 이거 왜 흑점인데 많을수록 더 따뜻한가요? 이게 이제 활동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면 태양 활동이 많을수록 뱉어내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흑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흑점이 없잖아, 이때. 마운더 극속이 이때 소빙하기죠. 이때 이제 경신 대기근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 굶어 죽고 전 세계 그죠? 조선에서도 사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사람 먹고 막 사람 잡아먹고 막 그랬죠. 또 이런 게 나타나면 참 골치 아파집니다. 어떤 국속이. 하여튼 11년 기준으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이때는 태양 활동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마운더 극속이 때
막 줄어가지고 막 경신대군이 나와갖고 막 사람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다음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에서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을 보게 되면 뭐 지금 이제 아까 본 거는 지구 외적 요인, 지구 외적 세차 운동, 그죠? 지구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자전축 기울기 변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심률 변화, 그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이제 그 오는 영향들 이런 얘기 우주적인 얘기였고, 이건 이제 지구 내에서 수력 분포 변화, 뭐 그 대륙 움직이잖아요, 그죠? 대륙 움직여가지고 뭐 이렇게 지리적 위치 변화, 판 운동이 일어나면 수력 분포 변화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갖고 뭐 반사율, 비율 이런 게 달라지고 또 해류도 바뀌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나타난다. 생물계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그죠? 여기 이제 그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죠? 기후 변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류 방향만 바뀌어도, 그죠? 큰 차이가 나타나죠. 해류 방향만 바뀌어도, 그죠? 원래 이제 뭐 난류가 올라와야 되고 뭐 한류가 또 내려와야 되고 막 하는데 그게 바뀌면 기후가 달라지겠지, 당연히. 기후 변화 나타난다. 반사율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죠? 눈 많이 오고 뭐 북쪽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얼어버리니까, 그죠? 그럼 생물계 큰 변화가 나타난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화산활동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대륙권에서 지표, 화성층권의 태양빛이 산란이, 빛이 이제 반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떨어진다.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기온이 떨어진다. 그렇네. 피나 투보 화산 분출한 후에 온도가 쭉 떨어졌네, 그죠? 이게 이제 먼지 때문에 그런 거구나. 반사가 많이 일어났구나, 그죠? 요런 게 또 역시나 뭐 지구 내적 요인이다. 지표면의 상태 변화, 그 빙하가 많이 녹거나, 빙하가 많이 녹은 거 그 얘기를 하는구나, 그죠? 반사율이 변화가 나타나고 하얗잖아요, 그죠? 빙하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녹아가지고 땅이 드러나서, 땅은 좀 그래도 시커머니까, 그죠? 반사율 변화가 나타난다. 양변화,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 이런 거, 대륙이동, 화산 활동, 그다음에 그 온도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빙하가 녹아서 그런 거. 빙하가 반사율이 상당히 높네. 50에 70이네, 그죠? 토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여튼 그렇구나, 그죠? 그 빙하가 있어야 많이 이제 뱉어낸다. 반사가 많이 된다. 또 인위적 요인 봅시다. 인위적 요인. 지금 요건 이제 내적 요인이었고, 지구 내적 요인이었고, 요거는 이제 기후 변화의 이제 인위적 요인을 보게 되면 온실 기체가 증가한다. 인간 활동해가지고 뭐 수증기를 많이 뱉어내고, 그러니까 CO2 탄소보다도 수증기가 더 문제죠. 수증기가 더 문제입니다. 에어로졸, 먼지 같은 거, 여기 이제 그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지구의 기온을 떨군다. 뭐 지구가 더워져가지고 문제인데 이런 건 뭐 많으면 좋나? 근데 이게 좀 몸에 안 좋죠, 그죠? 에어로졸은 몸에 안 좋습니다. 사람 몸에 안 좋다. 1나노에서 100나노네, 그죠? 몸에 안 좋다. 사막화, 자꾸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과잉 경장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도시화, 현재 도시화, 그죠? 인공위성에서 관찰한 아마존 열대, 이 아마존을 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거? 하여튼 열대우림이 훼손됐다, 이렇게 하죠. 이거 반사율이 변화 나타나겠지. 기후 변화 일어날 수 있다.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기후 변화의 영향을 봅시다. 기후 변화가 이제 이런 뭐 우주적인 어떤 활동으로, 지구 외적 요인으로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지구 내적 요인으로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볼 텐데, 온실 효과죠, 뭐 대체로. 복사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에너지 흡수한 만큼 뱉어내는 거다. 흑체죠, 흑체, 그죠? 일반적인 흑체인데, 이게 원래는 이런데 공기가 있는 바람에, 그죠, 덮어주고 있죠. 코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바로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공기 흡수가 되고, 흡수한 공기는 또 뱉어내고, 또 다시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게 열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지, 그죠? 이게 따뜻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얼어 죽는 거지, 뭐, 그죠? 다 얼어 죽습니다, 그죠?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지, 그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인간이. 하여튼 지구 대기는 이제 뭐 태양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거 지구에서는 이제 적외선을 내보내는데, 가시광선은 통과가 되는데, 지구에서 뱉어내는 거는 적외선이죠. 이게 이제 온실 효과에서
대기에서 수증기에 많이 잡힙니다. 대기 속에 있는 수증기에 많이 잡혀. 그 지표로 재복사되고 이렇게 지표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 적당히 이게 있어야 온실 효과가 있어야지 이 생물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요. 온도 변화 크지 않잖아. 그죠? 너무 심한 문제긴 한데 이게 가장 크죠. 수증기 70%까지. 뭐 이게 문제라고 생각 난리치는데 실제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 잡아봐야 뭐 그다지. 그죠? 메탄도 크죠. 메테인 그리고 오존도 크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수증기.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 이런 거 꼼꼼히 보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6월 모의고사네. 그다음 이제 열지수 평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거 온실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쭉 오는데 이게 이제 100으로 왔으면 다 나가겠죠. 다 100으로 나갑니다. 반사가 30이고 지구에서 적외선으로 나가는 게 70이다. 그러면 들어오만큼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흑체죠. 근데 왜 온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방출 뱉어냈는데 이게 흡수가 129나 되네. 야, 133을 뱉어냈는데 이거 4밖에 안 보내는구나. 대부분 다 흡수돼 버리네. 공기에서. 그죠? 대기에서 다 흡수돼. 이 또 먹으면 또 어떤 대기에서 방출은 66, 이쪽으로 또 88. 이렇게 다 합해져 가지고 결국 들어오는 게 88에다가 45 더하면 133이 된다. 이런 숫자도 좀 잘 봐야 되죠. 그죠? 이렇다. 이것도 가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런 이게 방출이 되는 이유가 이제 133이나 되는 이유가 이거 오는 게 있잖아. 그죠?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온실 기체가 많을수록 지표 복사 에너지가 커진다. 흡수하는 지표 복사 에너지가 커지고 지표로 재복사되는 에너지가 커진다. 지표 온도가 올라간다. 온실 기체가 많아질수록 이게 많이 흡수하고 많이 방출을 하게 된다. 그죠? 그럼 이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지구 온난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왜 온도가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닐까? 인간 활동 때문에 온실 기체 양이 늘어나가지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산화탄소, 메탄, 그다음에 메타인, 그다음에 메탄이 메탄, 그죠?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건 뭐다?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그죠? 이게 큰 겁니다. 그 이산화탄소 아무리 잡아줘봐야 이 수증기는 이만큼 내려 이만큼 보죠. 이만큼. 수증기를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나 보면 찾는 게 더 빨라요. 이산화탄소보다. 물론 뭐 CO2도 많이 증가하긴 하네요. 그죠? 그렇다. 이거 뭐 이거 때문인지 아니면 뭐 물이 뭐 수증기 때문인지 하여튼 뭐 모르지. 그죠? 그렇다. 지구 기온 변화의 경향성.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만 따지면은 자연적 요인이 어디 있나? 자연적 요인만 고려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네요. 들랑달랑 하더라도 그죠? 유지가 되는데 지금 다 고려하면 이렇게 된대. 온실 기체만 놔두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역시나 온실 기체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건데 이 온실 기체에는 수증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CO2보다도 그죠? 그런 거 잘 봐야 돼. 수증기가 뭐냐? 수증기. 그 공기에 있는 수증기를 가면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어떻게 뭐 비를 내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죠? 건조하게 하는 게 공기를 좀 건조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CO2보다도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막으려면 CO2를 잡는 것보다도 H2를 잡아야 돼. H2를. 하여튼 자연적 요인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회복이 되는데 자연적 요인 플러스 인위적 요인 합하면 세진다. 그죠? 이렇게 올라온다. 현재 지구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 그렇겠지.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공룡 시대도 그렇죠. 그죠? 공룡도 엄청나게 많은 CO2를 뿌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자꾸 뭐 생명체 탓을 해갖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봅시다. 넘어가서 지구온난화에 이제 영향을 보게 되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육지 빙하, 그러니까 뭐 바다에 있는 빙하는 녹아봐야 해수 높이를 안 올리죠. 그죠? 해수면 상승에 큰 도움을 안 줍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어떤 그 빙하,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북극은 바다잖아요. 그죠? 거기에 녹아봐야
해수면은 상승은 안 돼요. 물론 뭐 온도가 올라갔다는 그런 게 있지만 해수면 상승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북극 이 빙하는 그죠?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는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 시베리아나 캐나다, 뭐 그린란드, 아니면 그 러시아 위쪽, 북극 쪽에 있는 그 땅에서 그 얼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당연히 올라가지.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 해수 온도가 또 올라가면 열팽창이 일어나가지고 해수면 상승이 된다. 해수면 상승, 해수면 높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죠? 기후대의 변화, 뭐 생태계 변화, 식량 생산이죠. 그러니까 식량 생산하는 계속 그 라인이 올라가. 옛날에 이제 뭐 사과 이런 건 뭐 위쪽, 뭐 대구 뭐 이쪽 변이 있는데 지금은 쭉 올라가지고 강원도 그러니까 올라가 있죠. 사과가 그죠. 그런 거지. 이런 이제 그 온갖 병들도 이제 그 열대병도 생기고 그죠. 기후 바뀌면 그런 거지 뭐. 기상 이변의 이제 발생 횟수도 증가하게 된다. 뭐 어떤 강도도 세지고 그죠. 횟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가 기후가 달라지면 당연히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기후가 바뀔 수가 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미래 이제 환경 변화, 뭐 RCP 뭐 2.6 요게 이제 최소 배출량이고 RCP 2.6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그런 거지. CO2를 좀 잡으면 좀 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저감 정책 실시하면 이렇게 되고 그대로 냅두면 이렇게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RCP 8.5 고농도 배출이면 현대상 이렇게 될 거고 2.6이면 이제 좀 배출량을 좀 줄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CO2를 좀 줄이면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지구 온난화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잘 그것도 모를 일이죠. 그냥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CO2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CO2보다 이게 더 크다고. 그러니까 공기를 좀 건조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지금 물도 없어가지고 난린데, 그죠? 공기 있는 물을 자꾸 비를 내리게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공기를 건조하게 만드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CO2 없애는 것보다도. 온실 기체가 배출된다면, 현재 추세로 온실 기체가 배출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지구 표면 온도는 뭐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예측은 그렇게 하는데 모르죠, 이건 모릅니다. 이거 단순히 CO2만 봤을 때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CO2로 계속 이제 뭐 어떤 뭘 하려고 하는데. H2를 잡아야 돼요. H2를. 그죠? 하여튼 봅시다. 이제 뭐 지구 환경 보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좀 안 변했으면 좋겠다. 기후가. 그런 생각인 거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온실기체 배출량 감소하자. CO2 좀 줄이자. H2를 잡아야 돼. H2를. 그죠? 어쨌든 뭐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에서 뭐 온갖 협약들을 합니다. 그래도 뭐 그 정부 간에 이제 기후 협의체를 하고 하는데 뭐 이게 뭐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또 뭐 이거 한다고 말 듣나? 그죠? 지들 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전 나라마다. 하여튼 뭐 기후 변화 가는 경향성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더라. 그죠? 100년간 보면 그렇다. 올라왔죠, 그죠? 실제로 그렇죠? 느끼죠, 이런 거는. 온도가 올라오는 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냐? 평균 강수량 변화? 강수량도 많아지네? 점점 이제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 더워져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온도도 올라간다. 바다에서 잡히는 그 주요 어종도 변화되죠, 그죠? 물고기가 예전에 이제 생선 같은 건 뭐 좀 한대성 생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조선 시대에 먹던 거랑 우리 지금 먹는 거랑 좀 다르죠, 그죠?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게 단가? 다네요. 하여튼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시다.